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정맥이나 협심증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협심증이나 부정맥 전부 심장질환이죠. 또 심장질환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또한 대형 병원에서 충분히 진찰을 받으시고 검진도 받으시고 또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께서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효과를 충분히 잘 보시겠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충분히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치료 효과가 불충분하셔서 저희 한의원에서 자연요법을 치료를 또 받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병원 치료법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저희 자연요법을 병행해서 치료하신다면 저희는 그러한 증상이 개선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심증이나 부정맥 등의 경우 병원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그래도 효과가 불충분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적으로 증세가 개선되고 좀 심장 기능이 좋아지게끔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이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협심증도 지니고 계시고 또 부정맥도 지니고 계신 분께서 저희 한의원을 방문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병원에서 대형 병원에서 충분히 진찰도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가슴 통증도 느끼시고, 또한 서맥으로 인해서, 서맥도 일종의 부정맥이죠. 서맥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맥박을 재보면은 30회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 자, 30회라면은 맥박 수가 상당히 적은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맥박 수가 적은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정맥 합병증도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맥박 수가 적은 서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세가 개선되시게끔 충분히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 보통 완치가 된다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맥박이 60회 이상, 70회, 보통 우리가 맥박은 60회에서 90회까지 정상적인 맥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맥박이 60회 이상이 된다, 또 70회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완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맥이 있으신 환자분께서 지금 저희 한의원 치료를 몇 개월 하시면서 맥박수가 40회, 50회 이상 증가가 되고 컨디션이 좋은 경우에는 50회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경과가 좋아지신 셈이신데요. 저희가 이러한 환자분께서 물론 협심증 증상도 많이 좀 좋아지셨고 가슴 통증도 개선됐다, 이와 같이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환자분께서 맥박수가 이렇게 맥박수가 적으신 현상이 어떻게 맥박수가 좋아지셨는지 저희 자연요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개선됐는지 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장의 박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의 박동은 기본적으로 전기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시게 되시죠. 그래서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전기신호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신호를 받은 심장 근육이 수축을 함으로써 우리가 맥박이 되는 것이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기신호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오른쪽 심방 위쪽 이 공간입니다. 이 장소에서 전기신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기신호가 심방으로 전달이 되고, 또 전기신호가 심방 오른쪽, 심방 아래쪽, 오른쪽 심실 위쪽에서 또 전기신호가 다시 한번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요 장소를 SA 노드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심장의 전기신호가 모여지는 요 장소를 AV 노드라고 합니다. 이 AV 노드 요 공간에서 그 다음부터는 심실로 이와 같이 전기신호가 전달이 돼서 우리가 심실이 수축을 하고 또 심실에 있는 혈액을 내뿜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요 SA 노드와 AV 노드에서 심방
그 심실 위쪽에서 전기 신호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많이 모여져서 여기서부터 전기 신호가 심장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노드가 두 곳이 있는데요. 이 노드 두 곳에 있는 이 노드에서는 첫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다 부교감신경,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에서는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주로 작용을 하고, 우리가 교감신경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물질이 작용을 해서 심장 박동을 조절을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전부 다 양쪽 노드에 SA 노드와 AV 노드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장의 전기신호는 교감신경과 또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전부 다 양쪽의 노드에 공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한쪽의 기능이 강화되거나 한쪽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장의 전기신호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뿐만이 아니라 심장의 전기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해질 물질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SA 노드, 아까 말씀드린 그 SA 노드, 심장의 우심방 위쪽에 있는 이 노드에서 전기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SA 노드에서 처음으로 심장의 전기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나트륨 이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트륨 이온이 작용하는 부위는 바로 이 부위입니다. 또한 칼슘 이온이 작용하는 부위는 이 부위입니다. 또한 칼륨 이온이 작용하는 부위는 이 부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SA 노드에서 최초로 심장의 전기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심장 세포의 안팎에 전위차가 변화가 생김으로써 심장의 박동이 생긴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이 나트륨과 칼슘과 칼륨의 이온이 많이 작용을 함으로써 전기신호가 생성이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해질 칼슘, 칼륨, 나트륨의 전해질 균형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전해질이 올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해질의 양이 올바르게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해질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지금부터 좀 더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환자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환자분이 복진도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복진도에서는 이 환자분이 지금 그 독소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독소가 많냐 적냐 하는 게 서맥이나 부정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하복부에 이와 같은 독소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독소가 존재하는 것은 심장의 전기신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해질의 기능에도 이 독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요 사이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소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독속을 해독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심장 박동이 좋아지고 심장 기능이 개선되는데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또 모발 검사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와 같이 모발 검사를 살펴보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와 같이 칼륨이나 또 나트륨이나 또 칼슘이나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에 중요한 이러한 전해질이 우리가 심장의 전기 신호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좀 전에 이해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나트륨의 수치가 지금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칼륨의 수치가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이렇게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나트륨과 칼륨 사이에 지금 그 수치에서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트륨은 칼륨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상치에 비해서 나트륨은 약간 상승되어 있는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칼륨 수치는 정상치에 비해서 상당히 매우 높은 이와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의미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불균형이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해질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전해질 불균형 상태는 심장 박동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질 때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질의 균형이 이 심장 박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칼슘과 칼륨의 비율은 지금 칼슘과 칼륨의 비율은 어느 정도 정상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대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에서는 정상치보다 떨어져 있는, 즉 정상치 이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상치라는 건 무엇이냐?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은 정상치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정상치가 되겠습니다. 즉 2.5가 돼야지 되는데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지금 1.58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치보다 좀 낮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심장의 전해질 기능에 약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약간의 심장의 전해질 기능이 불균형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심장 박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의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그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수치가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칼륨 수치가 좀 내려오거나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 이와 같이 되면은 우리가 그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정상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 칼륨을 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륨이 많은 그 식품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일 섭취를 이 환자분께는 거의 전면적으로 좀 중지를 할 것을 저희가 권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칼륨이 수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칼륨 수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과일 섭취를 금할 것을 저희가 환자분께 주문을 했고요. 또한 이 칼륨 수치가 이와 같이 높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감신경의 항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교감신경에 비해서 교감신경이 너무 그 항진되어 있고, 그 반면에 부교감신경에서는 조금 저하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칼륨 섭취는 조금 적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일 섭취를 조금 전면적으로 금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반면에 부교감신경을 강화하고 또 교감신경의 기능을 다소간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견과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등 버터라든지 적절한 기름 섭취를
조금 더 늘려주실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기름류를 많이 드신다면은 이와 같이 높아진 칼륨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끔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칼륨 수치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환자분께 도움을 드린다면은 나트륨과 칼륨의 사이의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심장 박동에 조금 더 도움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와 같이 SA 노드와 AV 노드에 작용하는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 노드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키는데 조금씩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요 망간이 있는데요. 요 망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조금 높아져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 망간이 인체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중금속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높아진 중금속은 우리의 신경 기능에, 신경 전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망간은 우리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의 기능에 간접적으로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망간을 우리가 해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망간은 참고로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 요런 경우에 이 망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로변에 환자분들께 대로변에 있는 주택에는 가급적 거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로변과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주택에 거주할 것을 좀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면도로나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로변에서는 너무나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기 때문에 망간의 대기중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망간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신경기능 혹은 뇌신경 기능까지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고, 망간이 몸에 축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배기가스가 적은 지역, 대로변이 아닌 지역, 물론 뭐 농촌에 아주 또 강원도나 이런 데 살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시에 사는 분들이 강원도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많은 지역을 피하는 거주 지역을 선택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와 같은 망간을 해독하는 이와 같은 치료법을 또 제공을 해드렸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해드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제공을 해드렸고, 약제라든지 뭐 영양제도 이러한 방법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감신경, 불균형 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신경 기능을 더 강화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게끔, 그와 같이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심장 신호가 생성이 되고, 또한 이 심장의 전기 신호가 생성될 뿐 아니라 잘 심방이나 심실에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환자분께서는 몇 개월 치료하시고 심장 박동이 40회 이상, 50회 이상 지금 좀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느끼시고, 또 처음보다는 많이 심장 박동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뭐 완치 단계는 아니지만 60회, 70회 이상 된 건 아니지만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야채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뭐 다른 환자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는 칼륨 흡수 및 칼륨 축적 등의 측면에서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칼륨에서의 기능, 또 칼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칼륨이 우리가 심장의 전기 신호를 만드는데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이 견과류 섭취를 조금 더 권해드렸습니다. 뭐 견과류를 많이 드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견과류를 또 지나치게 많이 드신다면은 우리가 또 역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견과류를 섭취하실 것을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적절하게 이 올리브 기름이나
또는 뭐 버터라든지 뭐 설렁탕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뭐 등심의 이런 마블링이라든지 적절한 기름류를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칼륨 수치를 좀 다운시킬 수 있다. 심장 박동에 좀 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고 또 환자분께서 잘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하시고 나서 심장 박동이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장병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병원에서 충분히 진찰을 받으시고 진단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면서 불충분한 또 면이 있고 효과가 부족하다면 저희 자연요법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느 정도 환자분들께서도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소간의 전문적인 내용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저희 한의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의학 지식을 인용을 해가면서 병의 경과를 또 병의 치료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